자, 투데이 핫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팀 최숙현 선수의 죽음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경주시 체육회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중인데요. 이는 직장 내 괴롭힘과도 연결지을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난 16일로 시행 1주년을 맞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관련해서 KH 노무 컨설팅 김우성 노무사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우성 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네. 노무사입니다. 어떻게 일주일 잘 보내셨어요? 예, 잘 보냈습니다. 예. 네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서 그 시민단체 직장 갑질 119에서 그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었다고 하는데 네. 그런데 이제 직장인의 약 절반가량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걸로 나타났다고 하던데요. 이 부분을 좀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그 직장 괴롭힘 관련 설문조사에서 지난 1년간 상급자 등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45.4%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거의 뭐 반이네요. 예, 거의 네. 반이죠. 그래서 그 괴롭힘 유형으로는 그 모욕과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그리고 뭐 부당한 지시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네. 그 밖에 업무의 강요나 따돌림 행위, 그리고 폭행 및 폭언의 형태도 17.7%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또 그 직장 갑질의 행위자로는 상급자가 44.5%로 가장 많았지만 비슷한 직급 동료도 21.6%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런 그 괴롭힘이나 불이익을 경험을 하고도 그 회사나 노동청에 신고하는 경우가 이제 극소수고 네. 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된 사건 중에 취하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던데요. 이게 네. 뭐 이유가 뭡니까? 예상은 되지만. 네, 그 직장 괴롭힘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참거나 모르는 척 했다라는 답변이 62.9%로 나왔는데요. 예. 예, 이렇게 피해자들이 괴롭힘 행위를 참는 이유에 대해서는 대응을 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와 그리고 인사 등의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와 같은 이유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예. 예. 또 그 직장 괴롭힘을 당했다고 답한 근로자 중에서 회사나 노동청에 신고했다는 비율이 단 3%에 불과했는데 이마저도 신고를 했지만 괴롭힘을 인정받지 못했다고 그 답변한 경우가 50.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선 직장 괴롭힘 행위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했는지, 그리고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인지, 이 행위가 이례적인지 지속적인지 등에 대한 판단이 되어야 되는데 예. 일단은 입증의 어려움이 좀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신고 후 괴롭힘 행위로 인정이 안 되거나 중도의 진정을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괴롭힘 행위가 인정될 만한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특히 이 부분은 벌칙과 관련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벌칙이요? 예, 벌칙 그 위반했을 때요. 예. 그래서 그 직장 괴롭힘의 벌칙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와 같은 한 경우에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처럼 현행법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한 경우에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예. 해서 사업주가 괴롭힘 신고를 받고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그 벌금 등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령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현실적으로는 회사를 계속 다녀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직장 괴롭힘 가해자들은 상사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 신고 자체를 꺼려 하거나 신고를 하더라도 원만한 해결을 종용을 해서 중도에 취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더군다나 상시 근로자 5인 이하 사업장에 있어서는 직장 괴롭힘으로 인한 신고조차 할 수 없다 보니 설문조사 결과와 같이 적극적인 문제제기 어려운 것이 이유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경주시청팀 관계자들이 그 고 최숙현 선수에 가한 그 상습적 가혹행위 사건도 뭐 결국은 직장 내 괴롭힘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업무상 위계가 분명한 조직에서는 뭐 더 힘들 것 같기도 해요. 네, 그 직장 내 괴롭힘은 가해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는 것이기에 본질적으로
그 권력 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근로자는 임금을 조건으로 회사의 규율과 시스템 그리고 상사의 지시 명령과 같은 권력 행사에 동의되는데요. 예. 이때 동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동의가 아니라 업무와 관련된 합리적인 지시와 명령에 대한 동의로 제한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근로자가 사전에 근로계약에 동의한 범위 내에서 그럴 의무가 있는데 이때 직장 내 우월한 관계 또는 지위를 가진 자가 동의한 바 없는 부분까지 강제하려고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직장 내 괴롭힘은 가해자의 특성에 의한 경우도 많지만 소속된 조직의 문화가 직장 내 괴롭힘의 발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특히 수평적 조직 문화보다는 상명하복의 수직적 조직 문화를 갖춘 경우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거나 사회통념상 적절하지 않은 행위가 보다 자주 발생했는데요. 예. 이때 피해자나 동료의 인식 역시 원래 그런 것이다 라는 명목으로 용인되어 온 경우가 빈번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주시청 고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 역시 체육계 경쟁과 성과주의, 수직적이고 상호소통이 어려운 수직적 조직 문화에 의한 갑질이 원인으로 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한 보다 현실적인 대책이 또 더 필요해 보이는데, 그리고 우리 김우성 노무사님, 그 집보다 더 오래 머무르는 곳이 또 직장이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자체가 연간 4조 7천억 원에 이른다는 조사도 있었는데요. 이 직장 내 괴롭힘은 근절되어야 하는 행위면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예. 예, 해서 이를 위해서는 우선 엄격한 법 규정을 기준으로 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도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또한 조직 자체의 좀 해결 방안도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해서 소극적 소통이나 원만한 해결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조직에서 그 괴롭힘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조직에서 괴롭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괴롭힘 행위에 대한 대응 원칙에 따라서 가해자에 대한 중징계 등의 명확한 조치를 제정하고 그리고 사건 보고 시스템 개발 등의 적극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의 대응과 예방 조치가 그 신뢰, 공정성에 기반한 조직 문화로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결국 그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법 규정과 함께 직장 괴롭힘 행위에 대해 엄벌하고 용인하지 않는 조직 문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참 그 더 이상의 최숙현 선수 또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앞으로 네. 더 확실한 그런 그 법 규정이 정말로 좀 필요해 보이네요.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고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KH 노무 컨설팅 김우성 노무사와 함께했고요.